호르몬이 심지어는 갱년기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폐경이 된 거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일을 못 한다든지 자궁이 밑으로 빠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식욕이 항진되는 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양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 생리통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생리 전에 냉이 있는 경우가 또 많으세요. 색깔이 있는 흰색이라든지 심하면 갈색이라든지, 양방 쪽에서는 뭐 호르몬제 피임약을 써서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소양인인데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닭가슴살이나 과일 같은 것도 잘 맞지 않는 것들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열이 많은 소양인이 내열이 쌓이게 됐죠. 자궁의 혈이 말라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호르몬이 심지어는 갱년기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폐경이 된 거고,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줬을 때 호르몬 분비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있죠. 생리하는 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가 건강한 사람들은 한두 시간 지나면 그냥 소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크림이 나온다든지 불쾌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생리하는 것도 여자분들이 초경을 한 뒤로 자궁 내막이 증식이 돼서 자연스럽게 임신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면 탈락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생리 때 약간의 상처가 나니까 통증은 조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한 분들은 통증이 심해가지고 뭐 일을 못 한다든지 자궁이 밑으로 빠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허리가 아프다든지 꼬리뼈가 아프다든지 허벅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다 몸이 안 좋은 상태, 호르몬 대사나 인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볼 때는 주로 그 원인은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가 속을 끓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간이 열을 받거든요. 사상의학에서는 간이랑 자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압박을 받으면 자궁 내 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혈이 뭉치게 되고 찬바람을 많이 쏘이거나, 요즘에 뭐 탱크탑이나 배가 나오는 옷, 배는 따뜻해야 되는데 냉기가 들어가게 되죠. 자궁이란 장기는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양성, 가을에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장기거든요. 따뜻한 기운을 좀 받는 게 좋으세요. 호르몬 주기 변화에 대해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좀 더 민감하게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것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세요. 생리전 증후군으로 감정 우울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식욕의 변화도 많이 생기거든요. 식욕이 항진되거나 오히려 식욕이 저하되거나 둘 다 문제가 되세요. 대체적으로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식욕이 항진되는 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양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식욕이 저하되는 분들은 비가 약한 소민들이 많으세요. 또 하나 겹쳐지는 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하세요. 당연히 소양인 분들은 몸에 안 맞는 매운 거나 폭식을 하게 되니까 체증이 생길 수 있고, 소민 분들은 입맛이 떨어지니까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간식 같은 걸 챙겨 드시겠죠. 소화불량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드시는 게 좋죠. 생리통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분비 물질이 과잉 분비되면서 자궁 운동을, 수축을 좀 더 촉진하면서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양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드시는 진통제들이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통제를 드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진통제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초경 이후에 생기는 그 생리통은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거든요. 자궁 내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생리통, 그런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만 잘 해도 보존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궁에 질환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생리통이 올 수가 있으세요.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 생리통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단순한 진통제만 가지고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보통 본인이 잘 아세요. 우유를 먹으면 속이 좀 편치 않다, 여름철에 찬 걸 먹으면 속이 좀 편치 않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입에서는 당기는데 다음날 속이 편치 않고 배변이 좀 묽어진다, 이런 분들은 속이 찬 분들이잖아요. 생리 전만이라도 그런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평소에도 그런 음식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고, 속에 열이 많은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 이열치열 한다고 하잖아요. 매운 게 더 당기세요. 저도 소양인인데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매운 국물이 막 당기거든요. 공부 초기에는 사실은 모르고 먹었어요. 다음날 탈나가지고 고생하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운 게 당기는구나, 내 몸이 좀 안 좋구나, 좀 조심해야지, 나한테 맞는 걸
챙겨 먹으면 수월하게 잘 넘어가거든요. 그럼요. 계산할 수 있죠. 굳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약까지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 원내에서도 체질차 같은 걸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간단히 드실 수 있는 차들도 도움이 되세요. 속이 찬 소음인이라고 하면 생강차라든지 쌍화차도 대부분 따뜻한 성질로 되어 있고 대추차라든지 꿀차 이런 것들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속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흔히 드시는 녹차 같은 것들이 성질이 차거든요. 속의 내열을 풀어줄 수 있고 얼그레이 같은 홍차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세요. 석류 같은 것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석류 같은 걸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석류차나 석류. 생리통이 있는 분들 진료를 해보면은 소화관계나 대소변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주 설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트림 가스가 자주 나온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생리 전에 냉이 있는 경우가 또 많으세요. 사실은 생리적인 냉이라 해서 투명한 냉이 며칠 나오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색깔 있는 흰색이라든지 심하면 갈색이라든지 이런 냉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생리혈이 검붉게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 약간 밑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은 좀 심한 거죠. 그거는 단순한 진통제만 가지고 치료가 되질 않고 진료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하시면 사실은 대부분 한 보름에서 한 달이면 좋아지세요. 체질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0% 음식을 가려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속이 찬 분들은 밀가루 음식 정도 좀 적게 드시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좀 적게 드시고 나한테 맞는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건 좀 더 드시고 이런 정도만 하셔도 훨씬 더 몸 관리가 편하세요. 근데 요즘에 유난히 병원에 갔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뇨도 올 수 있고 체중 관리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더 촉진되기 때문에 남성화 모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양방 쪽에서는 호르몬제 피임약을 써서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내부 몸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 교란이 생긴 걸로 보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잡아주면 치료가 되는 거죠. 저희 인친분이신데 어머님이 따님이 미국에 거주하세요. 20대 중반인데 중학교 때부터 생리불순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생리불순이 생기면은 피임약을 무조건 준대요. 그게 치료약이라고 생각하고 7년 가까이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니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시면서 진료를 받고 2달 정도 약을 복용을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저 생리 2달째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약 드신 지 한 4개월 지났거든요. 예를 들어 생리 주기가 2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한다 하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2달에 한 번 했다, 한 달에 한 번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부 호르몬 교란이 생긴 거예요.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고 치료하면 사실은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으세요. 오히려 빨리 관리를 받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똑같이 젊은 분들한테 생리불순이 오면 피임약 처방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징조죠. 그리고 요즘에는 한의원에 다이어트나 아니면 추나 교통사고 후유증 이런 치료를 하러 가는 젊은 분들이 또 많으세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단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단순하게 교통사고나 추나 다이어트 이것보다는 실제 환자분들의 몸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감기라든지 코로나 후유증 같은 아니면 독감 후유증이라든지 식도염이라든지 양방적으로 했을 때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한의원에 왔을 때 한의사분들이 좀 더 치료가 제대로 잘 되면 당연히 젊은 분들도 더 올 수가 있겠죠. 한의원이 점점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가는데 질환 치료가 아니라 허리 삐끗하면 가는데 근데 무서우니까 안 오죠. 침 맞는 게 무서우니까. 한의사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의원에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좀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고 치료 효과를 얻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단순하게 공진단이라든지 귀롱고라든지 경옥고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판매하는 그런 한의원보다는 간단한 질환이지만 이거는 좀 확실하게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다. 자꾸 치료해서 환자들이 그거에 만족하면 또 주변에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서 젊은 사람들도 한의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